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내용은 매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실 때는 그 매매의 출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그 세력주가 매집 단계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매집된 물량을 매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여기서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매매한다는 거는 매도하는 흐름을 매매하는 것을 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보죠. 이 자리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개인들이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죠. 매집 구간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매도 구간을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매도 구간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는 게 바로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매집에 대한 방식을 이제 하나 배운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대답은 그겁니다. 내가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두산 퓨어셀을 내가 이 장중에 뭐 분봉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있겠죠. 네, 올라가는 흐름에서 뭐 단타를 하든 뭐 전날에 종가를 하든 또는 뭐 어떻게 이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날 사든 어 올라가는 흐름에서 단타를 하든 그죠? 여러 가지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이 구간에서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손절을 받아서 올라와서 이제 정리를 한다 하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흐름에 대한 매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집하니까 여기서 사야지 그게 아니라 매집 구간에 대한 물량들이 나갈 때 또는 이제 뭐 하루 전날에 미리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그때 내가 매매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근거가 내가 익숙할 때 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종목들을 이제 지난주 봤던 거를 또 보긴 그렇고, 지난 시간에 봤던 걸 또 보긴 좀 그렇고, 다른 종목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ICTK.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매물대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매물대라는 거는 세력 입장에서도 돌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올 때 이 구간을 맞고 죽거나 맞고 처리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그냥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맞고 이런 그림들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ICTK가 이 흐름에서 여기도 중요한데 시가를 띄우면서 여기에서 이 뭐 분봉으로 따지면은 시가를 띄우고 이렇게 밀렸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봉상에서 지금 이 흐름이 먼저 밑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저기로 가야 돼요. 자, 그때 얘네가 여기 매물대가 있겠죠. 얘네가 어쨌든 여긴지 뭐 여긴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 구간에 많이 몰려 있겠죠. 얘가 걸리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사겠죠,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갭을 띄우고 15% 띄우고 밀었다가 이제 여기 매집했던 구간들을 지켜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4월 14일 날에 구멍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작년 4월 14일 날에 보시면은 자, 밑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밑에서도 이미 막 찌르면서 막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돌파를 갈 때 앞에 매물대를 한 번 더 찌르고 받아낸 다음에 여기를 또 지켜주죠. 조금 이탈을 하겠지만 지켜주고 그 다음날에 수급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이 구간을 매매하기 위한 건데 이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찌르고 빼면서 고점 물량들을 처리하는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나중에 또 이거를 따로 영상을 빼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흐름에서 돌파를 가기 위한 이런 자리들로 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차트상에서 해석 못 하실 게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다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나갈 때 그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내가 매매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B 네 그리고 산일전기가 이날이 아니죠. 여기인데 자 얘도 보시면 이거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어쨌든 단기 매물대가 있어요. 네, 매물대가 있고 이 구간으로 올라왔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리죠. 자 이때 흐름을 보시면 9월 23일 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막 세력이 만드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내려요. 자 분봉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있겠죠. 네, 아침에 이 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한 이 정도 발생시킵니다. 올리고 그냥 내려요. 투매도 만들고. 자 그럼 얘의 타겟이 뭘까요? 얘입니다. 이 매물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구간을 이렇게 쭉 받아내고 한 달 뒤에 받아내고 자 여기서 돌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릴 게 기준입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 음. 이 친구가 여기서 이게 나왔다면은 분명히 준비했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준비했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준비 구간이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면서 손절 물량을 쭉 받아서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종목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파동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속임수를 쓰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내용이고 오늘 아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흐름에 대한 근거가 여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 과정이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린 BTS 자 얘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오늘까지도 해서 이런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최근에 여기서 상승 구간을 쭉 만들어 오다가 13,000원 가격대까지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 냈어요. 자, 그리고 날짜를 잠시 조정 좀 할게요. 일로. 자, 여기서 13,000원까지 가격을 쭉 올려냈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밑에서 들고 있던 물량들을 여기다 팔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 근데 이제 자리를 보면은 지금 매물이 여기 신고가죠? 매물이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매물대를 부딪히고 내려오는 흐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겠죠? 앞에 이제 물려있던 신고가 매물대들이. 그게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다 팔았으면은, 그죠? 다 팔았으면은 그대로 밀려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의심되는 게 뭔가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찌르고 내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계속 롤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건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24일 날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뭐죠? 이건 100% 세력이에요.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세력이고 이것도 세력이고요. 다 세력이에요, 상한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나는 상한가는 다 세력입니다. 보세요. 이 친구가 앞에 신고가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손절을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손절을 하는지 얘가 세력이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얘가 나왔으면 뭐예요? 아, 너가 이 친구야. 너가 상한가를 만든 이 친구야. 너가 이 밑에서 내려오는 구간들을 매집을 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겠죠. 매집 안 했으면 상한가가 왜 나와요? 그죠? 아,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나왔구나. 그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상한가 다음 날부터 정리를 해줘야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는 거야. 그 지금도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들이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신고가를 찌르고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림 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림 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까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제 의심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몰라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어쨌든 내가 이 상한가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캔들 이후부터는 어떤 과정이에요?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겠죠. 개미한테 물량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매집인데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반대로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 매도를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비슷한 그림을 볼까요? 예전에 JST나라고 여러분 얘가 그거예요. 뭐죠? 대북주. 예, 북한이랑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면 오르는 종목인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죄송합니다.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서 6월 4일 날 끝났죠. 4일 날 끝나고 5일 날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막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설명드릴 게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를 한 방, 두 방, 그리고 윗꼬리까지 세 방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까지 올랐거든요. 여기 지금 매물대 2만 원 게 있죠. 거기까지 올랐어요. 보세요. 뭐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다 팔았나? 약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여기서 갭 두고 내리고 이것도 이제 의심스럽긴 하지만 갭 두고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막 내려요. 그냥. 이렇게 이래요. 그러다가 뭐 음, 뭐 크게 그죠? 흐름이 무너지고 있죠? 막 뭐 볼만한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앞에 물려있던 매물대가 넘어오고 있겠죠. 손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추격했던 사람들도 내려가니까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지금 한 달 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손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손절하고 앞에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면서도 손절을 내리고 있겠죠. 손절이 나오고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은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를 세력이 매수했다라는 근거는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이거 사고 있는지 안 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측 매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데요. 찔렀다가 빼니까 사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막 사고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사고 있다는 이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주면은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보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의 힘을 찾는 거야. 자, 그 뒤에 여기서 갑자기 아까
저기 우린 PTS랑 비슷하죠?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 상한가를 만든 건 누구예요? 여기서 떨어지면서도 존재했던 친구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한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상한가 이후에 매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거를 이 구간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장대 양봉 떴다고 그냥 눌린 매수, 뭐 5일선 매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매집이 어디서 됐는지 찾는 거예요. 매집이 됐으니까 매도가 나가는 거지. 그죠? 매집이 됐으니까 매도가 나가는 거지. 매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매도 구간을 매매한다. 그건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오르면서 한 번 더까지 슈팅이 만들어졌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서 다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 정리하니까 내려가잖아. 다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꼭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원익도 보실게요. 자, 원익도 제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날 그 예전에 이제 이걸 설명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설명드렸던 거 같기도 하고 원인 같기도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캔들이 딱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종목이 그동안 움직였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대는 6월 달 말, 7월 달 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자, 강하게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매물대지 가격이 찌르고 내리고 또 찌르고 내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물려있던 애들이 본전이네, 본전이네 하면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다가 내리니까 손절을 하겠죠. 또 여기서 이제 추격 들었던 사람들도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진 물량들이 쌓이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있었겠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뭐예요? 이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는 구간, 찌르고 내리는 구간은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게 세력이 매집했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좀 헷갈리신다면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좀 약간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알아차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이 장대 양봉을 만든 어떤, 저기 분들이 여기에서 움직였던 친구랑 동일하겠구나. 그러면 내 근거는 이 친구가 이 구간을 매집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 캔들 다음에 매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점상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캔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여기서 거래량 터져야 돼요. 100%, 100% 거래량 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매매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매매 기회를 위에서밖에 안 줬어요. 이날 1월 5일 날. 그거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날 이거를 매매하려면은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런 매집 구간을 가지고 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얘부터 볼까요? 자, 유진 로봇도 보시면 이 구간이 재밌어요. 10월 20일 날짜로 보면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간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자,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수급이 들어왔어요.
갭이 뜨고요. 밀려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윗꼬리 만들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가격을 좀 그으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있죠. 자, 매물대를 갭을 띄우고 내리면은 얘네들이 손절을 하겠죠. 자, 그거를 받았다가 가는 척하고 밀어놨어요, 이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여기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다시 돌파를 하려면 여기서 형성된 매물대를 또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10월 14일 날 캔들을 보면 앞에 매물대를 찔렀다가 내립니다. 앞에 여기 이제 특히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개인들 막 추격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물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본전을 주고 내렸어요. 자, 그 다음날 그거를 받네요. 자, 그리고 6일 날에 또 여기를 찌르고 내려요. 계속 이럽니다. 17일 날에 또 찌르고 내려요.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20일 날에 이제 매물대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래량 보세요. 이런 게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매물대 구간을 계속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여기서 나오는 수급의 출처가 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날 매매를 할 때. 근거가 내가 이날 돌파 매매를 할 거야. 또는 뭐 돌파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할 거야.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 장대 양봉의 중간을 잡는다, 5일선의 반등, 11선의 반등 그런 주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세력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력주의 관점 뭐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팔아먹으려고. 그럼 당연히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냐? 그게 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매매를 하든지요. 그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본다는 건. 차트를 본다는 건요. 그거를 그냥, 차트 보는 사람은 그냥 그림 맞추기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버리면은, 뭐 굳이 그런 사람이랑 논쟁을 하진 않겠지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 그냥, 뭐 그렇게 사시라.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때도 그랬고, 야, 이 친구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때 설명드렸어요. 멤버십 분들한테. 자, 왜 설명을 드렸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해석했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내리다가 찌르고 뺐어요. 자, 다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지? 자,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찌르고 내리면은 또 얘네들이 손절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은 세력들은 매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때는 이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매집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또 이 매물대로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자, 그러면 12월 11일 날에 상황을 보면 앞에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고 여기서 또 찌르고 내리고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자, 또 이 가격대를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 10월 달에도 그러고 이게 전적이 화려한 친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매물대를 찌르고 내리고 올리면서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정고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가요? 누를 수도 있고요.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이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에서 한 4%인가 올랐어요. 미리 작업을 친 거죠. 자, 그리고 갭이 떴다가 갭이 뜨면은 시간에 올랐으니까 이때 사람들 막 달려들어요. 그때 가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매매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구간을. 이 양봉을. 자, 그러면 매집 구간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위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방향이. 다 팔았으면은 죽고, 덜 팔았으면은 뭔가 변동이 조금 더 나오겠죠. 박스권을 그리던지, 뭐 조금 더 돌파를 나오든지.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이때 이후에는 이미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니까 끝난 거예요. 뭐 더 가면 이제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 구간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건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가가 떴을 때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랫꼬리에서 잡든 시가 재돌파를 잡든 돌릴 때 잡든 어떤 매매 기준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여기서 팔고 내려가죠. 뭐 지금 또 약간 저기 막뭐 만들긴 하는데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 우리가 항상 제가 그림 맞추기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장대양봉이네요. 여기 중간에 사면 되나요? 어림도 없죠? 자, 장대양봉이네요. 이거 기준봉이에요? 아니죠? 기준봉 아니에요. 뭐 여기서 살려주긴 했지만 기준봉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매집 구간을 알고 있으면 매집 구간보다 위로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걔는 매집 기준봉이 아니라 매도봉이에요. 매도봉. 오히려 기준봉은 이거겠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봉이잖아요. 얘는 매도봉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대양봉만 뜨면은 기준봉이네요 라고 하면서 기준봉에도 뭐 절반에 사라, 뭐 돌파한 거 지지되는 데서 사라, 그런 이상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목표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원리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매도봉인데 왜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고 내가 접근을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손익비를 이렇게 좀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라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캔들이 윗골이 달리고 그죠?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흐름에서 내가 뭐 손절을 잘하면 뭐 5일선에 대해서 뭐 손절을 잘하면 10일선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가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손절도 잘 못하고 그림 특히 뭐가 뭔지 모르니까 기댈 수 있는 게 그냥 그림 맞추기예요. 장대 양봉 나왔다. 매매해야지. 이걸 기준으로 매매해야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변동성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캠토로닉스. 매도봉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잖아요. 이거는 진짜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죠. 매도봉인지 이게 진짜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기준봉인지 그 판단을 하는 건 뭐예요? 매집 구간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집 구간에 대해서 이미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올랐으면은 걔는 그 이후에 나한테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던 거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비례적으로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매집이라고 해서 내가 그 구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매를 어떤 종목을 이제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매집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당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물론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움직인 게 뭐였죠? 오늘 움직인 게 뭐 하나 시스템 얘도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캔들을 만들어낸 게 이 정고점에 대해서 찌르고 빼고 다시 올리면서 이 구간을 찌르고 빼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봉이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 더 올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접근 자체를 여러 종목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찌르고 빼는 매집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렸고,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이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개념들을 좀 중간에 섞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개념 내용들을 좀 더 보시고 계속 복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 종목 그 강의들을 보시면서 다시 뒤에 강의들도 또 돌아보고 사실 매집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매집 두 번째 시간이니까 거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